건강은 뭐 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또 건강하셔야 공부하셔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우선이 건강이에요. 건강해야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서고 또 강의를 할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진짜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월요일 빼놓고는 거의 화, 수, 목, 금, 토 5일간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건강하셔야지 공부에 집중이 돼요. 내 몸이 귀찮으면 집중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건강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271페이지입니다. 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비료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씩은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생리성 반응에 따른 유형. 우리가 보면은 비료는 화학적 반응, 그 다음에 생리적 반응,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비료 반응이. 근데 화학적 반응은 비료 자체를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 있을 때 알칼리냐, 산성이냐, 중성이냐이고,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은 토양 중에서 식물 뿌리 흡수 작용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 비료를 줬는데 뿌리 작용이라든지 토양의 반응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중성이 된다니. 그럼 결론은 비료를 뿌릴 때는 토양에 있어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화학적 반응은 우리는 원래 이제 제대로 이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토양 비료 하면 이제 화학적 반응, 생적 반응 합니다만 우리 여기서 이제 이걸 중요하셔야죠. 생적 반응. 토양에 뿌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생적 염기성 비료. 이거 쉽게 말해 생리적 염기성 비료라는 것은 알칼리성 비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비료. 석회질소, 용성인비, 제7로 킬레초소. 대표적인 석회질소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석회질 비료. 산성 토양을 힐러한다. 그러니까 염기성 비료예요. 달리 말하면 알칼리성 비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도 이것은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생적 산성 비료. 항산 암모니아, 항산 가리, 그 다음에 염화가리, 그 다음에 염화 암모니아.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염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부숙 인분용, 염화 암모니아. 이런 생적 산성 비료죠. 특히 항산 암모니아, 항산 가리는 이 화학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땅에 살포하면 산성이 비료가 되는 거죠. 산성 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런 것은 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토양에 시비했을 때 변화되는 걸 중요시하니까. 염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부숙 인분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방기본 암모니아 가스 방식으로 나죠. 염화 암모니아도 그런 계통이잖아요. 암모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염화 암모늄. 그래서 부숙 인분용은 이제 과거에 화학 비료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면서 배설했던 것을 삭혀가지고 토양에 시비를 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죠. 제과적으로 다 나가죠. 지금. 과거에는 거의 비료가 됐다는 얘기죠. 비료. 그 다음에 생적 중성 비료, 질산암모니아, 요소, 과린산석계, 중과린산석계. 과린산석계는 초원에 이제 오래 계시면 옛날에 과석, 또 중과린산석계는 중과석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게요. 이 과린산석계나 중과린산석계는 화학적으로는 산성이에요. 그런데 토양에 살포하면 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과 비료 법칙, 채소 양분율 법칙 또는 채소율 법칙. 이걸 우리는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해요. 리비히의 법칙. 리비라는 학자가 이제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리비 법칙이라고 하죠. 리비 법칙. 자, 양분 어떤 한 가지 성분치 보자가면 그 작물의 생육은 그 부족 성분량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다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양분이 많으더라도 제일 적은 양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때 새로 오신 분들 여러 코르크통이 있어요. 코르크통. 서양에는 이제 코르크로 해서 이런 통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맥주도 만들고 포도주도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근데 여러 이 모든 조건이 작물이 필요한 요소를 똑같이 필요한 만큼 갖추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는. 그럼 이럴 때 보면 이 통에 물을 채웠을 때 어찌겠습니까? 가득 차잖아요.
그러죠? 영향이 없어. 뭐 이걸 보면 생산량으로 보시면 돼. 야, 이걸 필요로 줬더니 이만큼 생산했다. 그런데 여기 판재가 부족해서 포르코 이 판재 부족해서 이만큼 통이 돼 있어요. 그럼 칼륨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칼륨이 시입이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물을 채웠을 때 나머지가 충분해도 여기 부족하기 때문에 넘치고 여기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이만큼 칼륨에 의해서 생산된다. 채소 양분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채소 양분의 법칙, 채소의 법칙. 그 채소 양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수학 체감호 법칙 또는 수학 정감호 법칙이라고 해요. 수학 체감호 법칙. 점차 감소한다고 그랬죠. 수학 체감호 법칙은 우리는 점차 감소한다 해서 수학 정감호 법칙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 정감호 법칙. 자, 비료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작물 재배에서 시비량, 비료 시비량의 증가에 따라 당연히 수량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그 후에는 그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1만큼 비료를 줬더니 1만큼 생산했어요. 1만큼. 2를 줬더니 2만큼 생산이 됐어. 그래서 3을 비료를 줬는데 이 3이 된 것이 알아? 2배 반. 2.5. 그래서 4를 줬더니 4가 되는 게 아니라 3.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 이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비례를 하다는 점차 비료를 줘도 더 이상 오히려 질소질 비료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은 우짜라고 연약해서 병이 오니까 수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료를 준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 그 이상 가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우리는 수학 체감 법칙 또는 수학 정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 다음 정수율 법칙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시기에 따른 유형. 어느 시기에 비료를 살포하냐 그 말이죠. 기비, 서기자요. 그러니까 땅에다 주는 밑거름, 파종 또는 종자를 파종 또는 이식할 때 주는 비료다. 일반적으로 밑거름을 주는 것은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주죠. 그러고 이제 이 경운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배 기술을 배우지만은. 그래서 이제 생육 기간이 길고 시비량이 많은 작물 같은 경우는 밑거름을 적게 주기도. 이게 밑거름은 그 토양의 상태,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 기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사질답. 이건 쉽게 말하면 사질답은 비료를 간직하는 보비량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 한 번에 많이 줘보면 1.9만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실답한다든지 작물이 일시적으로 흡수용한다든지 우리가 노후화답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양이온 치한 용량에서도 배웠고. 그러니까 비료를 이럴 때는 사질답 같은 데는 기비를 많이 안 주고 분시해서 준다든지 웃거름을 이렇게 하죠. 기비는 이제 그러니까 토양, 작물의 생육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준다. 그러나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기비는 종자의 파종 전 또는 그 시기에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추비. 추가로 준다고 해서 추비예요. 그리고 보충해서 준다기 때문에 보비. 그 다음에 더해서 주기 때문에 덧거름. 작물이 자라는 중간에 주기 때문에 중거름. 그 다음에 지상부해라 주기 때문에 웃거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 도중에 주는 비료로서 분월비. 분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뿌리 근처에서 이 줄기가 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월비 같은 건 벼를 이양한 다음에 한 15일, 12일에 14일 전에 이제 이양한 사건이 되면 이제 새끼 잘 치라고 이제 주는 것이 분월비예요. 분월비. 그 다음에 이제 수비라는 것은 이삭 거름이죠. 출수 전에 이삭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실비란 것은 이제 이삭 알이 잘 등숙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것이 실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 자체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 지비 마지막 걸음 최후 추비. 일반적으로 최후 추비란 것은 1년생 작물은 거의 없어요. 지비 그칠 진짜 이제 비료 금년에 주는 것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수원에서 이 지비를 하는 거죠. 이 가수원의 마지막 추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잘 안 하죠. 일반적 걸음
12. 일반적으로 마지막 12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자, 우리가 이 지비를, 자, 가시를 수확하면, 자, 우리가 식물체는 1차적으로 이 양분을 없으면은 내 후대를 위한 이 열매라 양분을 우선 공급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가실이 자라는 동안에 가실이 비대할수록 계속 양분을 하기 때문에 수세가 좀 약해져, 세력이. 그러기 전에 수세를 빨리 회복해야만이, 몸이 약하면 겨울에 추워서 또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세를 해야 하니 동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생육을 좀 더 촉진하는 거죠. 이듬해. 그렇다면 이걸 늦게까지 계속 효과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생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가 겨울에 오기 전에 빨리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속효성이라고 해요. 속효성. 효과가 빨리 나온 거. 빨리 회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모들도 애를 출산하고 나면 건강이 이제 이렇잖아요. 어쨌든 애한테 모든 약물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회복하도록 해서 모든 보양식을 막 해드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한비. 영년생 작물에서 가을부터 초봄에 걸쳐 비비로 주는 지호성 비료다. 지호성. 첫째, 한비는 추울 때 주기 때문에 한비예요. 추울 때 주기 때문에. 겨울, 그 다음에 이듬해, 이른 초봄, 이때 추울 때 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듬해,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이 가수라든지, 이건 이 한비는 가수원에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가수가 잘 자라서 꽃눈 분화도 잘 되고 하도록 하기에 주는 것이 한비예요. 그래서 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는 비료가 한비다. 그래서 대신 이것은 그 이듬해까지 천천히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히도록 이제 웃거름 주기 전까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효과가 천천히 나야 한다. 지금 지비는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 12 이치에 따른 유형 표층 시비. 글자 그대로 작토 겉에라 바닥에라 주는 표층 시비죠. 작토 표장 전면에 시비하는 방법이다. 경운 전에 밑거름으로 시비하거나 작물을 심기 전에 가을에서 초봄에 걸쳐 시비하는 게 표층 시비다. 일반적으로 표층 시비는 이 기비를 줄 때 주는 것이 표층 시비예요. 다만 이제 그런다 심층 시비나 전층 시비가 표층 시비가 아니냐? 그럼 긴데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심층 시비는 작토 속에 비료가 시용되는 방식으로 특히 논에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시용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우리가 탈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앞 시간에. 탈질. 이 전층 시비나 심층 시비는 탈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비료를 쉽게 말하면 한원층에 깊이 자, 우리가 토층의 분화에서는 논에 있어서 산소가 있는 데는 산화층, 없는 데는 한원층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모늄태를 고정해서 작물이 천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깊이, 그러니까 표층에 가려서 경운하면 심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층 시비를 한다. 그다음 전층 시비는 비료가 작도 전층에 골고루 혼합되도록 주는 방식으로 한개 물을 대고 시비 썰어질 작업으로 진행되면 논에서 심층 시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경운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노탈이 이제 경운 된다면은 이제 이 흙이 깨지게 이제 비료를 주고 경운을 했잖아요. 그건 그 심층 시비고, 경운을 하고 구게라가 비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아모니아태 질소 비료를. 그리고 이제 물을 대고 이제 비료를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면 썰에는 안 받고 나무 분들은 이제 많이 받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는 못 끌고 소가 끌고 다녀서 땅을 골라주고 세투해주고 하는 것이 썰에예요. 썰에. 지금 요즘 말하면 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노타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썰에, 여러분 이거 썰에는 하면 나이 몇이에요? 이제 그러면 전생에 내가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생에. 지금 최근에는 몰랐지만 전생에. 자, 연면 시비. 연면 살포라고 하죠. 연면. 이베라가 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 표면에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하는 거죠. 자, 연면 시비 의의.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식물의 잎을 통하여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면 시비라는 건 토양 시비보다는 연면 시비하는 것이 흡수가 쉽고 효율적입니다.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병이라는 수세에 강하도록 해서
고추 같은 경우 굉장히 거의 열흘에 한 번씩 연면 살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살포 시기. 다시 말해 살포 필요성 보면 되죠. 어떨 때, 어느 시기 때, 어째서 그 말이죠. 미량 요소가 결핍됐을 때. 자, 미량 요소 결핍이 나타났을 경우 그 결핍 요소를 토양에 주는 것보다 연면 살포는 효과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50% 흡수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양에 주면은 유실도 유출될 수밖에 없는데 연면에 살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게 들죠. 시비량이. 그래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영양생태계 신속한 회복이 필요할 때 연면 살포는 토양 시비의 경우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동상해라든지 풍수해, 병해충 등 해를 받아 생육이 나쁠 때 요소를 연면시하면 효과가 빠르다. 동상해라든지 수세가 약해가지고 흡수가 안 된다든지 풍수해 바람에 의해서 이 쉽게 말하면 몸살이 나도 했다든지 그럴 때 연면 살포. 우리가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으로 하면 입으로 보시면 돼요. 입이잖아요. 입 먹고 사람이 살았는데 신속 회복에 의해서는 우리가 링겔 주사를 맞잖아요. 연면 살포는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입으로 살포해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동상이라 이래 왔을 때는 작물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입으로 해서 연면 살포를 한다. 그다음에 뿌리의 흡수가 나쁠 때. 야, 밥을 못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식사 못 하면 링겔을 계속 꽂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연명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병해충이라든지 습해. 자, 습해하면은 우리가 습해하면은 쉽게 말하면 액상이 기상보다 많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뿌리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 호흡이 안 되면 뿌리 호흡이 안 됨으로써 약물과 수분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 습해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배수되고 할 때까지 이베라가 비료를 살포해서 이 작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나 한온생 유해 물질들에서 피해를 받았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상하수소. 뿌리에 상처를 줘서 뿌리가 상처나면 또 뿌리가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다음 뿌리의 피해가 심하지 않으면 연면 살포에서 생육이 좋아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화답이라든지 맹류 습해 일시적으로 났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토양 시비가 곤란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 수박이라든지 참외 등과 같이 덩굴이 포복성 작물이잖아요. 덩굴이 포복, 기역하고 만연 널리 퍼져 있고 만연이랑 널리 퍼져 있어서 웃거름 시용이 곤란한 경우는 경우라든지 또는 품질 향상. 예를 들어서 이 출소 전에 꽃을 연면 시비함으로써 입이 생생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사가는 사람이 볼 때도 품질이 좋으니까 사가는 거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한다. 그리고 비닐로 멀칭이 돼 있을 때. 비닐로 멀칭이 돼 있으면 뒤로 줘봤자 토양에 뿌리 흡수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연면 시비를 한다. 자, 연면 시비 또 목적은 토양에 줌으로써 토양에 주면 비료가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의 유실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연면 시비할 때 이왕이면은 병충해 방지도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병충해 방지 따로, 비료 따로 하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노력이 절감이 된다. 이런 연면 시비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연면 시비의 흡수력은 이부 표면보다는 이 뒷면. 연면 시비 흡수력. 흡수력은 이부 표면보다는 뒷면. 뒷면이요. 뒷면이 이 흡수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흡수력이. 왜? 앞에는 우리가 보면 입을 보면은 이 표면은 미끌미끌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러면 물방울도 그냥 쭈르르 흘러잖아요. 보면 이게 왁스층 또는 큐티클라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나 뒷면은 그런 거 없이 까칠까칠하면서 이 흡수가 되고 천착도 잘 돼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표면은 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 비를 연면시험 이라고 되죠. 그래서 연면시험 가능한 아래쪽으로 주는 것이 효과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엽보다는 성엽, 노엽보다는 늙은 잎보다는 성엽, 모든 것이 그러죠. 그 다음에 밤보다는 낮에 식물이 활발하게 할 때, 이때 흡수력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나 줄기 전구로부터 가까운 거, 가지나 줄기의
우회 쪽이 이게 정부로부터 우회 쪽 이게 정부로부터 정부란 건 이마 정자잖아요. 우회 쪽이란 이야기예요. 이마는 우리가 살아보면 우회 쪽이니까 정부로부터 가까운 곳이 이 흡수가 일찍 보면 묵은 가지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가지가 흡수력이 좋다 이러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살포하고 pH는 미산성일 때 살포에 pH는 미산성. 자, 우리가 미산성 하면은 일반적으로 6.7에서 7.0 사이, 뭐 약산성은 6.5에서 하는 게 약산성. 미산성은 약산성보다 더 이제 중성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착체가 첨가됐을 때. 대부분이 옆면살포면 전착체. 쉽게 말하면 잘 붙어라. 전착체를 첨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 이게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 피해가, 맞아요. 농도가 짙어도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높은 거. 가능한 농도가 좀 더 높은 게 좋다요. 근데 피해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액을 설명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이 좋을 때, 기상 조건일 때 이 식물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좋을 때. 이때 아무튼 이 연면 시비를 했을 때 흡수가 잘 돼요. 그게 그 밤에 살포한 것보다는 낮에 살포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노예 수용에 고를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기출보객이죠. A농가가 요소 연면 시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토양 해충 피해를 받아 뿌리가 기능이 크게 저하됐을 때, 동상이라든지 습해라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맞고, 강우 등으로 토양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토양 성분이 유실될 때 빨리 거기 토양 자체에는 비료 성분도 있었을 건데 그 유실되기 때문에 또 뿌리에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이제 이베라가 연면 살포를 해줘야죠. 작물의 생식 생장을 줄 때 요소라 했잖아요. 요소는 뭐예요? 요소는 아미드테 질소예요. 아미드테 질소. 예, 어려우니까 내가 이 앞에 필수할 아미드테 질소는 요소는 이 연면 시비할 때는 또 수용액으로 됐을 텐데 토양에 주면은 암모니아라고 이제 바카제하고 흡수돼요. 요소는 뭐예요? 질소잖아요. 질소는 뭐예요? 영양생장을 촉진해. 영양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질소를 주면은 꽃도 늦게 피워지고 이 추수가 늦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의 생식 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